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다면 한국에 여행 왔을 때 꼭 가봤으면 하는 서울 여행지 한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가는 서울 관광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를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매년 여름마다 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면 꼭 가봤으면 하는 곳이기에 제가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지부터 빨리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대학로라는 곳이에요. 대학로. 다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대학로랑 관련된 에피소드를 만든 적이 있어서 그거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대학로가 어디냐면 대한민국 서울의 종로라는 곳에 있는 장소예요. 지하철역으로 생각하면 지하철역 중에 4호선 해화역 근처가 대학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왜 대학로인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한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대학교가 어딘지 다들 아시나요? 한국에서 1등 대학교, 성적이 제일 좋아야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서울대학교예요. SNU,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인데 서울대학교가 지금은 서울대 입구역이라고 다른 곳에 있지만 원래는 이 대학로라고 하는 해화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옛날부터 대학가, 대학로라고 불려오는 게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대학로라고 불리고 있는 곳인데 지금은 한국인들한테 대학로 하면 어떤 이미지냐면 청춘, 그리고 젊음, 청춘과 젊음의 거리라는 이미지가 좀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이미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학로가 연극이나 뭐 뮤지컬 이런 공연들을 많이 하는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친구들이나 가족끼리 연극을 보고 싶다 하면은 서울에서 이 대학로를 많이 갑니다. 저는 뭐 원래는 연극 이런 거를 잘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뮤지컬이나 콘서트 이런 걸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이런 문화생활이라고 할까요? 뭔가 영화를 보고 공연을 보고 이런 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영향을 좀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뭐 외국 영화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외국어에 관심이 생겼다.'라는 그런 비하인드 이야기도 있는데 어머니랑 같이 매년 이렇게 연극을 보러 대학로에 가고 있어요. 특히나 저는 여름 연례 행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여름마다 매년 하고 있는 행사. 우리 가족끼리의 전통 같은 건데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학교에서 조리사 그 학교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방학이 있습니다. 여름 방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머니도 시간이 되고 저도 평일에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시간을 맞춰서 대학로를 저번 주에 또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대학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곳이고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가봤으면 좋겠는 이 대학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면서 저번 주에 제가 본 그 공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에피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한국 그리고 서울 여행 올 계획이 있다. 그리고 나는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혹은 난 지금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에피소드 끝까지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대학로의 매력 속으로 빠지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해화역에 딱 도착을 하면 1번 출구, 2번 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쪽으로 다 연극 거리, 다 그 공연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대학로 공연의 특징은 대부분 소극장
공연이라는 겁니다. 소극장. 소극장은 작은 극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공연을 보고 있는 관객들 있잖아요. 사람들. 그 관객들의 수가 한 30명? 50명? 정말 많으면 100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극장이에요. 뭐 뮤지컬, 뭐 그런 좀 콘서트 이런 큰 공연에 가면은 사람들이 몇만 명씩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배우랑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을 만한 대학로 연극의 매력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총 3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3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는 가깝다. 배우랑 관객의 거리가 가깝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가 굉장히 쉽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거. 이 3가지 특징들, 장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가깝다라는 거였죠. 관객이랑 배우랑 거리가 되게 가까워요. 근데 이게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왜 좋냐 하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울 때 정말 많은 콘텐츠를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모니터 속에 있는 한국인들을 볼 기회는 지금 너무너무 많고 또 그렇게 많이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라이브, 진짜 살아있는 한국인을 눈앞에서 정말 실제로 1대1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경험은 얼마나 있으신가요? 그 한국을 와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한국에 친구가 없으면 그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냥 항상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다일 것 같은데 이 공연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정말 가까이에서 내가 배우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원어민이 말하는 모습을 마음껏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 좋은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 나라 사람, 원어민이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어떤 움직임을 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웃고 울고 하는 것들을 100%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냥 앉아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연극이 아니면 좀 하기 힘든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까이에서 한국인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그런 점에서 추천을 해주고 싶고요. 저도 한국인이지만 이 무대랑 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가깝다는 게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말 청춘, 젊은 사람들의 열정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가깝냐면 그 사람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그리고 막 열심히 공연을 하다가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땀방울 하나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가까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매력에 빠져서 지금 어머니랑 함께 매년 연극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연극을 한번 보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근데 제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나만 못 웃고 이러고 있을까 봐 그게 좀 걱정되기도 하고 좀 긴장되기도 하고 그래서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연극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스토리를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스토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세상에 정말 많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진짜 재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도 되게 깊고 막 복잡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극은 몸 동작, 이렇게 몸 움직임도 굉장히 크게 하고
그리고 BGM, 거기서 나오는 음악들도 확실하게 알려줘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뭐 지금 웃긴 상황인지, 지금 울어야 되는 타이밍인지 그런 거를 너무 알기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서커스 같은 것도 그냥 보면 아무 말 안 해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게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냥 그 언어를 몰라도 지금 이 두 사람이 웃고 있네. 행복한가 보다. 이 두 사람은 친구인가 보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 언어 실력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가 가격이 합리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합리적인 가격은 돈을 내고 볼만하다. 뭐 이 정도 시간에 이 정도 퀄리티의 공연을 보는데 뭐 어느 정도의 돈을 내는 거는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게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건데, 보통 콘서트나 뮤지컬 이런 제대로 된 공연을 보려면 얼마 정도 내세요, 보통? 좀 괜찮은 자리에 앉으려면 10만 원은 무조건 넘잖아요. 뭐 12만 원부터 시작해서 좀 더 좋은 자리에 가면 20만 원, 막 진짜 좋은 자리에 가면은 30만 원, 이렇게 굉장히 비싼 그런 문화생활이잖아요. 물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간 공연이고 또 그만큼 훌륭한 퍼포먼스를 볼 수 있습니다만, 딱히 그런 공연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러 가기가 쉽지 않아요. 가격이 조금 너무 비싸다. 내 마음의 문이 좀 열리지 않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연극, 대학로에서 하고 있는 연극은 보통 10,000원부터 시작해서 뭐 비싸면 5만 원? 정말 비싸도 10만 원은 넘지 않아요. 작은 공연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란 말이죠. 1년 중에 한 번 정도 보기 괜찮아요. 내가 공연을 안 좋아해도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가족들,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투자할 만해요. 낼 만해요, 돈을.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십니다. 너무 비싼 공연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러 가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냈는데 자리가 너무 멀어서 망원경으로 봐야 되거나 아니면 막 스크린으로 보거나 이런 경험을 하고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좀 돈이 좀 아깝다라는 마음이 들게 될 수도 있는데, 연극은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그 공연이 정말 재미없는 공연이었다라고 해도 그래도 뭐 하루 시간 잘 보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을 이렇게 짜라라락 얘기를 해봤는데, 이것만 들어도 충분히 대학로에 와서 연극 한번 볼만하지 않나요? 볼만하지 않나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영어를 배우고 있고 일본어를 배우고 있지만 그 나라에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정말 꼭 한 번쯤은 보러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저번에 보고 온 너무너무 재밌었던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항상 그냥 소극장 연극만 봤거든요. 그냥 뭐 연기를 하고 울고 웃고 코믹, 뭐 로맨스 이런 연극만 보다가 저번에는 오페라라는 거를 처음으로 봤어요. 오페라 보신 적 있나요? 이번에 대학로에서 오페라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극장에서 정말 가까이에서 오페라 노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서 보러 갔는데 최근에 본 연극 중에 가장 재밌는 연극이었습니다. 사실 오페라 하면은 좀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는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 교양 있는 음악,
같은 느낌이거든요. 교양 있는 거는 좀 배운 사람들, 좀 돈이 많고 이런 클래시컬 뮤직 같은 것들을 공부한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취미 같은 이미지가 조금 있어요. 그냥 가볍게 슬리퍼 신고 반팔 입고 이렇게 나시 입고 보러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드레스 입고 양복 수트 입고 보러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공연 같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취지로 그런 마음으로 만든 공연이 이번 세비야의 이발사라는 공연이었습니다. 세비야 이발사. 제가 이거를 제목을 알아왔어요. 이탈리아어로 Il Barbiere di Sibiglia. 괜찮나요? Il Barbiere di Sibiglia라는 공연. 영어로는 Barber of Seville이었나? Barber of Seville 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공연을 봤습니다. 이거는 장르가 K-오페라라고 하더라고요. 줄여서 코페라라고 부르길래 K-오페라가 뭘까 하고 봤더니 원래 이런 오페라 노래들은 다 외국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 Il Barbiere di Sibiglia 공연도 모든 노래가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100% 한국어로 바꿔서 한국어 가사로 부르는 오페라인 거예요. 여러분 재밌겠죠? 한국어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봐야겠죠 이거. 그래서 저도 오페라를 원래는 이렇게 자막으로 보다가 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한국어로 듣는 그 경험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제가 이 공연에 나오는 노래는 잘 모르는데 이탈리아어 노래 중에 이거 아세요? Lascia che pianga la dura sorte 이런 노래. Lascia che pianga 이런 외국어 노래를 한국어로 바꾼 거예요. 나를 울게 하소서 이 슬픈 운명을 이런 식으로 전체 가사가 다 한국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노래로 그 언어를 듣다 보면 억양이랑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가 어려워지긴 해요. 그래서 뭐 한국어는 알아듣지만 한국어 노래 가사는 이해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전체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중간중간 들리는 단어들 있잖아요. 뭐 아까처럼 나를 울게 뭐 이런 거, 운명 이런 것들만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도 조금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100%는 잘 못 들었지만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큰일이 났구나. 헉, 저 둘이 사랑하는구나. 막 이런 것들은 다 이해를 하면서 볼 수가 있었고 이게 오페라는 좀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진지한 그런 장면들이 많아서 조금은 지루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 연극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관객들이랑 이런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재밌는 웃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도 넣었고 그리고 관객들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뭐 중간에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잘 만들었던 것 같아서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공연은 세비야의 이발사 그 공연 PD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볼 수가 있었어요. 뭐 이 코페라라는 장르를 좀 외국 분들한테도 알리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초대를 받고 직접 보고 이거는
추천을 뭐라고 할까? 좀 알려드려도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에피소드도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따로 광고를 제가 해드리기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직접 제가 경험을 해보고 재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면 좋을 소식이 한 가지 있어서 이것까지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비야의 이발사라는 연극이 지금 어학당 다니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원래 이 공연이 77,000원인데 지금 만약에 어학당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22,000원이라는 가격으로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반값보다 훨씬 싼 거의 뭐 60%, 70% 정도로 아주 싸게 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예매를 하는 방법은 아래에 네이버 링크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뭐 보고 싶은 날짜 선택해서 예매를 하시면 되고요. 거기 가면 티켓 박스가 있어요. 그 티켓 박스에 당일날에 공연 보는 날에 가서 표를 받을 때 어학당 학생증 있죠? 그 학생증을 보여드리기만 하면은 할인된 가격으로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벤트는 8월 31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어학당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친구들을 다 모아서 지금 내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주겠다 해서 한번 같이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공연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직접 한번 보시고 진짜 재밌었는지 어땠는지 그런 후기 같은 거 있으면 저의 댓글로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정말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도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혹시나 다음에 한국 여행 올 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공연은 내년 3월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미리 예매해놓고 오시면 되고 그때그때 또 이벤트를 새로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예매하실 때는 그 아까 알려드렸던 링크 항상 잘 확인하셔서 재밌는 연극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페라 말고도 제가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연극은 옛날에 올렸던 그 연극 에피소드에서 또 확인해 주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에피소드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추천하고 싶은 서울 여행지 대학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대학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이번이 처음으로 이렇게 다양한 한국 문화 중에서 알리고 싶다 하는 그 문화를 찾아서 좀 전달해주는 역할을 처음으로 이렇게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한국 문화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아마 지금까지 제 팟캐스트를 꾸준히 봐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이 팟캐스트를 진심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는지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체험해보고 진짜 이거는 추천해도 괜찮겠다 하는 것들만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거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앞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다른 한국 문화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걸 보고 계신 다른 한국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아래에 이메일 있으니까 거기로 많이 연락 주시면 또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끄럽네요. 오늘 처음 이렇게 해봐가지고 많은 분들께 좀 새로운 문화 알려드릴 수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팟캐스트, 더 재밌는 주제, 더 유익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주제들로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응원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5,000원 정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팟캐스트 끝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나 제가 봤던 이 코페라
한국문화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브이로그 채널에 대학로에 다녀온 그 브이로그를 다 찍어뒀습니다. 제 브이로그 채널 또 들어오셔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